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도 배워봐야 됩니다. 평균과 분산은요, 이게 어떤 녀석이냐면 분포를 설명하는 대표인 거예요. 그냥 분포를 설명하고 싶어서 만든 녀석이고, 분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표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평균은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1, 2, 3 이거의 평균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3.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엄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을 계산하신 겁니다. 민 혹은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좀 일상적인 단어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민은 종류가 여러 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차치하고요. 산술 평균을 구하신 겁니다. 싹 다 더해서 그 개수를 나눠준 거. 1, 2, 3의 평균 2다 라는 거는 산술 평균을 구하신 거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평균은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평균이라고 불려서 조금 헷갈리는 건데 expectation이에요.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expectation,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그래서 산술도 아니고 기하도 아니고 조화도 아닌 우리는 기대값을 배워볼 거고, 사실 산술 평균이 샘플이 엄청 많으면 기대값과 같아지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막 던져요. 그래서 눈금을 보는데 1, 뭐 2, 3,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싹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주사위가 나온 그 값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무한번 해요. 무한번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싹 더해가지고 그 시행 횟수로 확 나눠줘요. 그러면 그때 구해지는 게 기대값입니다. 그 기대값과 이게 같아져요. 그래서 기대값을 일단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쓰고, 일단 expectation이라서 그리고 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라서 이렇게 쓰고, 일단 디스크리트 할 때가 좀 더 편해서, 그리고 디스크리트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나올 수 있는 거에다가 확률값 해가지고 싹 더해주는 거예요. 시그마로 싹 더해주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사위로 예를 들면 눈금이 1, 그거에 대한 확률, 눈금이 2, 그거에 대한 확률. 그래서 쭉 해보면은 6분의 1, 2, 3, 4, 5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어떻게 됩니까? 해보시면 3.5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무한번 시행했을 때 싹 다 더해서 나눈 거 또 3.5가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분포의 어떤 대표값을 하나 잡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분포는 어떻게 돼요? 6분의 6분의 이렇게 6분의 1짜리 이렇게 6개 달려있는 거잖아요. 1, 2, 3, 4, 5, 6으로요. 그래서 이 분포를 잘 설명하는 값 중에 하나, 평균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딱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평균값을 이렇게 대표로 삼는다 해서 평균값을 구해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한 녀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컨티뉴어스 할 때는 적분입니다. 그래서 x, px가 그 정의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전부 다요. 그래서 이렇게 키에 대한 분포가 있어요. 이 디스트리뷰션, 이 분포, 이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하나의 지표다 라는 거예요. 이 분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평균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얘의 평균이 딱 가운데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얘를 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뮤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PMF겠죠? 디스크리트니까. 얘는 매스가 아니고 덴시티다. 그래서 PDF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요, 이 평균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부족하냐면, 뭐 수학 점수가 있어요. 수학 점수가 어떤 반에는 100점, 0점 이렇게 2명 학생이 있고, 어떤 B반에는 50점, 50점. 그러면은 평균 구해보세요. 여기도 50, 여기도 50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평균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A 반, B 반의 평균이 똑같아 버리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대표값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퍼진 정도예요. 퍼진 정도. 평균은 적을 거 없을 것 같고 분산은 딱 말로 하자면 퍼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진 정도. 그래서 그 퍼진 정도를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어디에서 퍼진 정도냐 하면은 평균으로부터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졌냐. 그럼 얘는 평균이 50, 얘도 평균이 50이니까 얘는 퍼진 정도가 0, 0. 얘는 퍼진 정도가 50 정도 난다.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싶어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이제 0 더하기 0. 요거 빼고 요거 빼면은 50 더하기 마이너스 50. 0이네요? 그래가지고 제곱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보다 제곱이 좀 더 좋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마7 뭐 1 마이너스 1 1 7 뭐 이거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 이거랑은 그냥 평균과의 그 거리, 절대값 거리로 하자면 얘네 둘이가 똑같은 분포인 거예요. 근데 그 차등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사 마사 4사랑 마7 마1 17은 좀 다른 녀석이다. 얘가 더 퍼진 녀석이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49 더하기 1, 49 더하기 1. 얘는 100. 얘는 16, 16, 16, 16 되니까 얘보단 작죠. 만약에 그냥 평균과의 절대값 차이로만 했다면 얘도 7, 1, 1, 7, 16, 4, 4, 4, 4, 16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값과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싹 다 더해버렸는데 이거를 4로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4로 나눠주자. 얘는 16 더하기 4, 얘는 16, 얘는 25 이렇게요. 왜냐면 그냥 싹 다 더해지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 4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퍼진 정도는 그냥 똑같은 건데 얘는 그 값이 더 커져 버리죠.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 낸다. 그래서 정의가 분산은 Vx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expectation으로 또 표기가 돼요. 그래서 x 빼기 평균의 제곱을 평균 낸다. 이게 바로 분산인 겁니다. V, variance. 그래서 V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짤막상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제곱 2μx 더하기 μ제곱이라서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그냥 상수입니다. 이 100만 나오는 랜덤 변수 당연히 100이 기대값인 거죠. 기대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기대되는 값. 주사위 눈금을 딱 던졌을 때 기대되는 값이 3.5 정도다 라는 거예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3,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제곱, 얘는 2 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얘도 뮤가 되겠죠. 여기 뮤제곱 남고, 얘는 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뮤제곱이랑 돼서 마이너스 뮤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 그래서 뭐더라 제평평제인가 뭐 이렇게 해서 외우게 시키죠.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전개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그냥 개념이죠. 개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을 통해서 구한다. 평균을 취해서. 그래서 제곱을 구해야 되는 이유, 절대값이랑 비교를 해드렸고요. 익스펙테이션 해야 되는 이유, 너무 계속 늘어나니까 그 퍼진 정도만 얘기하기 위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라는 거. 요 식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뮤의 제곱 px dx의 적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px에서 샘플들 꺼내가지고 뮤랑 빼가지고 제곱해서 싹 다 더한다. 여러 번 그 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거는 산술 평균으로 익스펙테이션을 설명해 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 너무 짧아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알고 계시겠지만 루트 그게 시그마 이렇게 부르고, 얘를 표준 편차, 영어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부릅니다. 스탠다드 표준 데비에이션 편차.
얘는 왜 생긴 개념이냐면 제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곱하면 그 단위가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키에 대한 분포의 어떤 분산을 구했어요. 퍼진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센티미터의 제곱이 돼버려요. 이건 뭐 면적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제곱을 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음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포의 퍼진 정도를 더 적절히 잘 나타내기 위해서 제곱을 한 건데 단위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바뀐 단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루트를 취해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센티미터 제곱에서 40cm가 될 테니까 퍼진 정도를, 이 키에 대해서 키 분포가 퍼진 정도를 센티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한 정의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루트 취해서 또 다른 거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탄생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진 정도를 딱 단위까지 맞춰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준 편차로 얘기를 하면 또 좋죠. 네, 이 정도면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